영악한 사람. 누군가의 말이죠.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볼까요? 홍익표, 홍준표 만나.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홍익표가 홍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균형발전, 여당 메가시티 정책의 맞대응. 네, 이 사진을 보시면 하실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두 사람이 대구시청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당의 메가시티 정책에 맞대응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봐야겠죠? 들어보고 오시죠. 느닷없이 그 수도권 확대 정책을 하니까 지방에 있는 시도지사들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다 반대하지. 나라 전체가 균형 발전이 되려면 서울 집중하는 정책은 난 옳지 않다. 법안 통과되면 바로 용역 그걸 좀 민주당에서 이야기해서 해주세요. 우리 당에는 기재부가 반대해서 잘 안 해주더라고. 난 할 말이 있으면 다 해버리고서. 그러니까 불이익 받더라도 가슴에 엉어리를 지는 그거는 면할 수 있으니까 난 편하게 사는 편입니다. 네, 이게 진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달빛 고속도로 이 건설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달빛 고속도로가 뭐냐면 광주랑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예요. 이거를 하면은 광주에서 대구까지 지금 한 1시간 내에, 1시간대에 좀 주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있는 고속도로인 건데 이거를 건설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홍준표 시장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같이 으쌰으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게 사실 메가시티 정책 맞대응이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메가시티의 어떤 맞대응 성격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시장은 또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이 이걸 같이 맞대응을 했다? 이건 김상일 위원님, 네. 국회에 오래 또 계셨으니까. 네. 근데 역시 그렇다고 한다면 당보다는 네. 지역구가 우선인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당연히 이제 지역에 계신 분이니까 서울이 확장되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런 말씀을 전 하신다고 보고요. 일단 한국일보 제목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메가시티는 민주당의 브랜드입니다. 예? 지금 여당이 하는 건 서울 확장이에요. 서울 확장. 네. 예? 메가시티는 저희가 하던 거를 정권이 바뀌면서 멈춰진 겁니다. 중단이 된 거예요. 그걸 다시 해주신다 그러면 되게 감사한 거고. 그리고 지금 홍익표 의원은 그 메가시티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하자. 그러니까 저 두 개가 사실은 전부 다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저 제목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뭔가 잘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저는 굉장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사시려면 권력자가 되시지 말아야죠. 권력자가 편하게 살려면 권력 없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차라리 저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네. 그냥 편하게 사세요. 내려놓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내려놓으신 상태인가요? 전 다 내려놨죠. 뭐. 네. 홍준표 시장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뭘 내려놨다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기득권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상황이 혹시 이 사진에서도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밝게 웃고 있죠. 홍준표 시장 입에도 홍익표 원내대표 입에도 웃음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 모습도 저희가 살금살금 좀 모아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초가면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지난번에 강남에서 전현희가 의원이 당선된 것도 있었고 또 거리 보수 버진역에서 거부감을 갖는 인물이 아니니까. 자, 이제 이 정도로 하시고 우리 둘이 좀 이야기하면. 고맙습니다. 우리 종친이야. 일가입니다. 일가 형님이. 그래. 아버님은 선산이고 어머니는 칠곡분이신데, 예. 그래서 제 처갓집은 또 저쪽 호남입니다.
나하고 비슷하네. 네, 영상에서 느껴지시나요? 정말 거의 약간 조금 더 양념을 보태면 핑크빛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님, 홍준표 시장이 보통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막 쉽게 해주시는 분이 아닌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제로 네. 저는 홍준표 시장님 참 좋아합니다. 네. 제가 전대 끝나고 따로 찾아뵙고 독대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네.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홍준표 시장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얼마 전에 이번에 홍준표 원내대표 만났을 때는 참 편하고 부드러워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 당 정치인들 만날 때는 되게 까칠하고 좀 어려운 어른 같거든요. 네. 물론 당 내부에 쓴소리 더 하겠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 당원과 전통 보수 지지층 보기에 좀 서운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고민해 주시면 네. 좋겠고요. 뭐 정치권의 홍씨 가문 전성 시대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홍익표, 홍문표, 홍영표까지. 어휴, 네. 그래서 헷갈려요. 뭐 이렇게 이분들이 두루두루 가깝게 지내며 협치의 네. 마중물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이 민주당에 보내는 여러 애정어린 조언만큼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께서 충고는 해주시되 조금 더 애정을 갖고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하듯이만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당내 화합에 훨씬 더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에도 좀 애정을 갖고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시장 SNS에 누군가에 대한 조언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태산명동 서일필이 돼가는 느낌이다. 태산명동 서일필이 뭐냐? 네. 지금 태산을 울려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이는데 고작 나타난 건 쥐 한 마리더라. 태산명동 서일필이 돼가는 느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번 공포타는 위협을 느끼지만 계속되는 아무 말 대잔치에는 감흥이 없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지 싶은데 영악한 분이니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만 이번에 나가면 두 번째 가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악한 분, 두 번째 가출. 이게 대체 누구냐? 정광재 대변인님. 뭐 누굽니까? 직접적 언급은 안 했지만 네. 과거에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출했던 분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TK 경남지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TK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자신이 구축한 TK라는 아성에 들어와서 네. 자신의 지위를 넘보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의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견제구성으로 자꾸 이준석 전 대표를 자극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일단 태산명동 서일필이 돼간다는 느낌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하겠다 가능성이 1%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관심이 많았는데 지난번 미스터 린튼이나 뭐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발언 이후에 그런 동력들을 좀 상실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